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네, 다우지수는 오늘 4일 만에 조폭 하락했지만 네. S&P 500과 나스닥은 그냥 상승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4일 연속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드디어 15,000포인트까지 네. 회복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유가도 좀 조금 상승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역시 대표적인 주식 누구나 다 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것이 시장에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사실 3대 지수가 오늘 아침 출발 자체는 약보합에서 뭐 마이너스 0.3% 어느 정도 레벨까지 더 떨어졌었고요. 많게는 0.56%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결국 중반 넘어서부터 S&P 500과 나스닥이 플러스로 쭉 올라갔고 다우지수 한때 오전장 중반 한때 약간 플러스 났었지만 결국은 좀 힘이 좀 약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섹터를 보면 이미소베지라든가 오늘 기술주의 지금 반등이 시장을 좀 주도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다시 한번 1.56, 1.57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가는 말씀드렸다시피 87달러 중반, 82달러 중반 수준 이후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앞선 코너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디즈니가 오늘 3% 하락을 했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목표 주가를 내린 것도 있겠고요. 스트리밍 구독자가 성장률이 둔화할 수 있다는 것. 한 3주 전에 이제 IR 통해서도 얘기했던 건데 그것들이 오늘 좀 반영된 것도 좀 오늘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10월 들어서도 최소 12군데 정도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줄상향하고 있거든요. 뚜껑은 어떻게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당장의 실적 그 자체보다는 두 가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에 대한 가이던스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것은 순현금 흐름이 과연 2021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2022년 상반기 이렇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부분들이 오히려 중요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눈높이는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뭐 이렇게 깜짝 놀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는 큰 의미 없어 보이네요. 넷플릭스는 저도 기억하지만 전통적으로 구독자 수의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봤던 그런 기업 아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가이던스가 좋게 좀 소극적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지금 현행에 있는 오징어 게임이 이제 이번 지나가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다음번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발표를 할 텐데 워낙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오늘 하루 더 지나서죠. 한국 시간도 뭐 이제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될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오늘 3%가 주가 또다시 상승하면서 이제 사상 최고가에 붙어 있습니다. 종가가 870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붙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테슬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는 실적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가 대부분 똑같거든요. 자동차는 아시다시피 매달 미국 내 자동차, 한국 내 자동차, 중국 내 자동차 판매 대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변수가 딱 하나입니다. 테슬라는 생산의 변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이 어느 정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생산의 변수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결국은 캐파를 어느 정도 늘리고 언제부터 공장을 본격적으로 신설 공장에 재가동하기 때문에 이미 다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멘트 이런 것들 정도가 흐름이 있겠고요. 그 이후에 월가의 어떤 시각의 업데이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투자 의견 자체는 중립 의견이 다수입니다. 다만 목표 주가 1,200달러도 있고 1,000달러도 있고 넘쳐나는 반면에 300달러도 있고 목표 주가는 640달러 정도 평균에 와 있으니까요.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주주분들은 왜 사셨는지 그것만 기억하시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2달 전부터 이거 팔면 후회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사셨던 가격대, 사셨던 시기에 왜 언제 팔겠냐가 아마 마음속으로 드셨던 게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기억하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아마존도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의 변수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실적도 다 실적이겠지만 결국은 이커머스 시장 전체가 지금 6, 7, 8월 정도가 슬로우했었거든요. 조금 전체 규모가 마이너스 났었는데 그게 이제 9월에 플러스로 돌아왔었다는 것이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인데 연말 쇼핑 시즌에 전년에는 소위 시즈널 워커라 그러죠. 겨울에 쇼핑 시즌 때 이제 일시를 고용하는 사람이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10만 명의 숫자면 이 의미가 좀 약하잖아요. 네네. 올해 이제 15만 명을 50% 늘려놨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또 물론 시즈널이기 때문에 그동안 기존의 그 인력이랑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10,000명 뽑아놨으면 추가 인원을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숫자만 보면 단순하게 보면 재작년에 20만 명, 작년에 10만 명 확 줄었었거든요. 네네. 올해 이제 15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임금도 많이 준다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정식으로 24 그 풀타임 잡을 또 뽑는 사람들한테는 사이닝 보너스 하면 지역에 따라서 그냥 보너스 3,000달러 주고 시작하고 이렇게 네네. 하고 있는데 여하튼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중요한 것은 소매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어제도 보여드렸고요. 이커머스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도 장한 포인트가 있겠고요. 페이스북도 오늘 한 3%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ETF의 상장 날짜가 정해졌더라고요. 화요일로 정해졌고.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앞두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62,000달러를 또 다시 탈환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에 어제도 확인드렸지만 비트코인의 선물이 이제 네. 선물에 연동된 ETF가 그 프로세어즈라는 곳에서 이제 그 거래가 됩니다. 심볼은 BITO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각은 이 ETF에 대해서 그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월가의 시각 자체가.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 물론 이건 선물로 하는 거지만 비트코인이 24시간 7일 연속 거래되고 네네. 있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이게 거래가 없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느냐에 관해선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약간의 차이도 있겠고요.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 시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자신 비트코인에도 전문가도 아니고 이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비트코인.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인 시각은 이 ETF 자체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꽤 많은 건 사실인데요. 네네. 탐리가 오늘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탐리에는 워낙 미리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에서 상당히 불리시하게 보는 네. 분이라고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의 연말 가격을 10만 달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다시 좀 반등해서 6만 1,000달러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의 시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만 달러 제시하고 있고요. 특정 시점 얘기를 안 했지만 16만 8천 달러까지 지금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 16만 8천 달러면 이제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네네. 6만 달러면 지금 더블 이상 나가는 건데요. 하여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새로운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은 뭐 코인베이스가 됐건 우리나라도 업빗이 됐건 네. 뭐 새로 만들면 되고 불안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어찌됐건 뉴욕 증시를 통해서 실제로 거래되는 ETF가 있다 그러면 조금 안심할 수 있다는 거는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야 비트코인 할만하다라고 일단은 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네네.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확한 수치가 몇 가지 들어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설명드릴 텐데요. 미국 내 총 가구 수 중에 9,300만 가구가 지금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주식. 평균이 20만 달러. 그러니까 평균이 미국에서 한 2억 원 정도가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의외로 저는 이 수치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수치를 제가 확인한 적이 없는데 앞서 9,300만 가구가 주식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천만 가구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절반이 네.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요. 보유 그 규모는 평균이 10,000달러니까 20분의 1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 전체적으로 그 미국 자산의 규모를 미국의 전체적인 자산인데요. 제일 아래 있죠. 네네. 제일 아래 오렌지색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다음에 제일 왼쪽 위가 파란색이 나오는 것이 채권입니다. 채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이 되겠습니다. 주식이 네네.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렌지색, 핑크색이라고 할까요? 핑크색은 아트입니다. 그러니까 미술품도 네. 꽤 있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이 금이고 그다음이 크립토입니다. 암호화폐인데요. 이 규모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기적으로 보면 전체 자산에서 물론 하고 있는 사람은 가구 수는 많지만 하고 있는 규모가 워낙 조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 더 예를 들어서 하는 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QQQ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인베스코에서 하는 미국에서 최고 히트 치고 있는 QQ,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젊은 분들이 하는 건데요. 그 운용 자산 규모가 1,900억 달러거든요. 네. 근데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라고 이건 이제 펀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하는 펀드가 있는데 네. 이미 이미 거기가 320억 달러이기 때문에 꽤 큰 펀드 규모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잠들 수요가 있다. 하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채굴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제가 그렇죠. 군인을 하다 하면서 16만 8천 달러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한미는 그렇게 네네. 얘기를 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지난 밤사이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폰 정도만 많이 관심을 갖는데 사실 네네. 미국에서 뭐 맥북이라든지 그리고 그 에어팟 프로 뭐 이런 것들도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신제품들이 나왔을까?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주가 영향은 어땠을까? 예. 네, 그 뭐 세 가지 정도 제품이 새로 오늘 나온 거죠. 그리고 뭐 약간 색깔 디자인하는 베리언트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네. 맥북 프로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맥북 프로가 오늘 2,000달러부터 시작하는데요. 여튼 관심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또 신형 칩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에어팟인데요. 3세대 에어팟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뭐 177달러 정도 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기존 가격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홈팟 미니 요즘 보면 우리나라도 지니 뭐 이런 거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네. 그 이제 컬러풀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홈팟 미니가 나왔는데 가격은 뭐 90달러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나왔고 주가는 오늘 1.18% 정도 올라갔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9월에 실적 발표가 나서 9월이 좀 쉬었고 10월에 좀 반등했던 경향 그리고 10월, 11월, 12월까지 해서 가장 상승폭이 컸던 기간이라고 지금 시즈널리티를 갖고 있는 게 애플인데요. 주가 흐름은 이제 고점 대비 6%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네네.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적 특성은 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특징주들이 있었으니까 몇 가지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4%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유가의 상승에 따라서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앞선 코너도 나왔지만 진로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인데요. 그러니까 플립 오버라 그래갖고 이 친구들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딜링하는 것도 거래하는 것도 있겠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오래된 집을 자기네가 삽니다. 네네. 사갖고 나서 이제 개조를 한다 그러죠. 우리나라 보면 리노베이션, 린모델링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걸 하는 건데요. 지금 워낙 재고도 많이 있고 여기도 똑같이 또 그 공급자 이슈가 있습니다.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약간 연말까지는 안 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재고는 많은데 리모델링한 사람이 부족하니 뭐 그런 거죠. 네네. 여러보니까 주가는 오늘 10% 가까이 떨어진 모습 보여졌고요. 스테이트 스트릿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스테이트 스트릿 하면 여러분들 저게 뭐냐 하지만 그 미국의 3대 자산 운용사면서 결국은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 스파이라고 S&P 500을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그 스테이트 스트릿입니다. 이게 네네. 스파이 미국에서 최초로 ETF를 만들어서 발표한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또 실적 긍정들 발표하면서 2% 올라가면서 바로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 테슬라에 대한 그 월가에서는 예상은 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넷플릭스랑 테슬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넷플릭스는 이제 내일 새벽이 되겠는데요. 주당 2.57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은 74.8억 달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요. 파이퍼 샌들러나 모건 스탠리가 실적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최근에 이제 열흘 동안 보더라도 최소한 13군데 정도 이상이 목표 주가를 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사했던 디즈니보다는 또 넷플릭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디즈니가 또 뭐가 부족하겠냐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쫓아가는 매매가 있겠고요. 늘 장기적으로 좀 딴 거를 보는 분이 있는데요. 지금이야 또 오징어 게임 하지만 또 이제 또 연말에 보면 또 디즈니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네네. 말씀드리지만 어느 쪽에 한쪽에 치우치는 매매는 좀 좋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요. 주당 1.54달러가 이익 전망이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고요. 매출은 136.6억 달러입니다. 역시 목표 주가는 올린 곳도 있지만 여전히 매도 의견은 최근에 이번 달 들어서도 매도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곳이 세 곳입니다. 바클레이즈 매도, JP 모건 매도, 니담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는 목표 주가는 올려놨지만 여전히 투자 의견 중립을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PR이 높은 기업이면 분명하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테슬라는 워낙 극과 극의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어떤 객관적으로는 오히려 본인들의 판단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주가의 등락을 여전히 견딜 수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 본인의 확신에 따라서 여러분들. 근데 위원님이 그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물론 어떤 기업은 고평가될 수도 있고 저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 의견이 좋아지는 기업,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추세적으로 의견이 좀 나빠지는 기업 이렇게 좀 분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네.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는 의견이 조금씩이나마 목표 주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테슬라를 조금 옹호하는 그 말씀을 한두 가지만 더 드리면, 네네.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얘기할 때 보면 이제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고 걱정하는 분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KBS 9시 뉴스에도 제가 네네. 봤던 거를 나중에 유튜브로 봤는데 이제 물이 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에어컨의 파이프 라인이 호스인가요? 호스가 짧아갖고 물이 뚝뚝 떨어져서 물이 고여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네. 그 테슬라 여러분 유튜브나 검색해 보시면 테슬라 단차라고 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소위 FSD죠. 그러니까 Full Self Driving이 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고 네네. 뭐 얼마 전에는 한 3주 전에 됐는데요. 이게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죠. 뭘까요? 그 사고 난 건 좋은데 사고 대상이 어디였냐면 경찰차를 들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이걸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를 보면 잘못됐다는 얘기를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정확하게 제조업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조업의 네네.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그 부분을 실제로 보면 지난번 한 3주 전에, 2주 전에 있었던 주주총회에서도 바로 그 얘기를 강조했거든요. 네. 생산에 대한 그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이 그런 생산 공정의 플로우가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최고라고 그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신 분들의 어떤 관점에서는 여전히 갖고 갈 만하다는 얘기죠. 다만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러면 실적 발표할 기업 가운데 아이비들에서 좀 주목하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하나 더 보면 몇 가지만 더 보면 이제 네네. ASML이 이제 전 세계 가장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의 모든 소위 체인 그런 차트를 그리면 제일 상단에 있는 게 ASML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ASML이 그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임을 유지할 거가 되겠고요. 그럼 이 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어디냐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삼성전자랑 TSMC가 얘네들의 이 회사의 주요 고객입니다. 네네. 그래서 삼성전자나 TSMC 지금 투자를 못해서 엄청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인텔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매번 하고 삼성전자에 압박해서 미국에 더 하라 이런 거 다 같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투자하면 누가 돈을 버느냐? 이 ASM. 친구들이 돈을 버는 거냐. 근데 다만 최근에 ASM이 너무 고평가다 해서 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여전히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랩 리서치 이런 것들이 여전히 관심주로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 중에서 그동안 경험상으로 보면 투자 의견을 목표 주가를 주당 이익이나 매출을 가장 많이 비탄 것이 그것을 발표했는데요. 90%의 언저리를 발표한 기업 중에는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IQVIA, 스냅원, 램 리서치, 그리고 SVB, 파이낸셜 등 5개 기업이 평균 90% 이상 확률로 맞췄고요. 당 실적 발표하는 날 평균 1에서 많게는 2.3%까지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실 만한 것이 스냅원 정도가 일단 장비 회사입니다. 자동차나 이런 장비 회사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램 리서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전 세계 3위 회사인데요.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목표 주가의 괴리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주식들이 여전히 좀 여러분 관심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밤 사이 있었던 미국 시장의 여러 가지 일들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